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희망적인 말씀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같이 힘든 시기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의 등락을 바라보면은 오르는 종목이 별로 없고 내 계좌의 평가손은 계속 늘어만 가고 또 앞으로 조금 희망이라도 가져볼까 싶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쭉 챙겨보면은 뭐 경제 지표도 악화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조금 뭐 기대를 걸었던 미중 무역 전쟁도 뭐 사실상 현재 중단되어 있다는 소식, 또 저 멀리 유럽에서는 영국 브렉시트 관련해서 다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소식. 이렇게 시장에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전에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은 주식 관련해서 경제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시장을 갖다가 예측하려고 전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쭉 살펴보면서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거다 하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 한 2년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 시장은 거의 뭐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께서 트윗에 어떤 내용을 올리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을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경제 전망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 미국 뭐 경제 관련해서 전망을 토론하는 자리를 보면은 예전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경제 관련해서 정치 쪽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이 뭐 평론가 이런 분들께서 나와가지고 앞으로 정치가 이렇게 흘러갈 거다 하면 주식시장도 경제 상황도 뭐 거의 따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할 일이 별로 없대요. 시장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고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나 이 경제에 미치는, 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희망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협상 전략에 따라서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과감히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올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영합적인 어떤 발언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그런 정책도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튼 그런 어떤 정치인들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런 정치인들하고 친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다면 어, 트럼프야, 니는 내일 뭐 어떤 트윗을 날릴 거니 물어보고 내가 그런 내용을 올릴 거다라고 하면은 좋은 내용이면 시장의 주식을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나쁜 내용이 올라올 것 같으면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면 돈 쉽게 벌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 쏘면 시장이 등락을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하고 좀 친하다면 미사일 한 방 쏠 거다 라는 정보가 있다면 미사일 쏘게 되면 방산주 매수하고 또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지 않았겠어요? 뭐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우스갯소리고, 우리가 희망을 조금 가져봐야 될 부분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은 어떤 단기적인 어떤 시장 변동성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런 정치인들이 결과적으로 정책 위반을 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게 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립 서비스로 인해서 시장이 변동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 정치인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청문회를 쭉 보다 보면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하나같이 부자들이 일단 많죠. 정치하시는 분들은 집안이 좀 좋고 부자들이 정치를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그분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물론 뭐 고소득자 분들도 계시고요. 뭐 머리가 좋아서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도 계신데 공통된 점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번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결국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부자가 되었다. 이런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정치인들의 발언에 의해서 뭐 변동성을 가질지라도 우리가 멀리 보고 그 사람들이 돈 번 것처럼 주식이나 부동산에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앞에서도 간간히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이 어떤 발언을 하든 간에 시장의 돈은 항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린 시황을 듣는 이 순간에도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늘어나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 자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은 결국 권력이 다하게 되면 물러나게 마련이고 또 하던 것이 잘 안 되면 또 새로운 대안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그 과정에 돈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정치인들도 정치 그 자체로 돈 번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월급이 많다 하지만 그 월급 받아서 부자 된 게 아니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멀리 보고 조금 희망을 가져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목을 주식시장 악재를 대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세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이번 주부터 기관들의 수급의 변화가 일단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뭐 여전히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하는 동안에 기관들은 이렇게 계속 팔았죠. 팔았는데 이렇게 매도하는 가운데 보험과 투신과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매수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저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큰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다시 마무리가 될 듯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장기전으로 다시 돌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악재를 이용해서 계속 하락으로만 베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 장세를 예상을 하고 이미 계속 시장을 하락으로 언제까지 계속 하락으로 베팅할 거냐 이 말이죠. 만약에 시장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걔들이 공매도나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돈 벌 수 있지만 걔들도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안고 가는 물량들이 있다 이 말이죠. 또 기관 투자자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뭐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공적 자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시장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제 발등 제가 찍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계속 하락해서 수익이 안 나면 펀드도 뺄 것이고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 계속 시장이 하락해서 적자가 나게 되면은 연기금이 뭐 국민들한테 지켜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욕 많이 들어 먹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정말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빵이 된다면 2000포인트지만 빵이 된다면
한마디로 우리 한국 시장에 투자했던 돈 전부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왜냐면 정치한 사람들도 아마 죽고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하락을 바라는 사람들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국민들의 많은 재산이 직간접적으로 이 주식시장과 저 채권시장, 부동산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락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재산 가치가 빵이 되도록 바라는 정치인 또 바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되면 정말로 나라 박살납니다. 여튼 시장에 악재들이 굉장히 많지만 너무나 많은 악재들이 있어서 그 악재를 이용해서 계속 하락으로 베팅을 해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다 다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들은 개별 종목 장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시장에 지금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 하락으로 세력합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계속 시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겁을 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투자를 꺼려하는 이 상황에서 그럼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거 아닙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 장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외국인과 금융투자들이 워낙 큰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주는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중소형주를 건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저런 수급적 변화를 포착해서 중소형주를 따라갈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번 주를 보는 키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주간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주간 분석을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이렇게 시장 평균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럼 투자 심리가 좋지 않겠죠? 외국인과 연기금이 팔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형주와 소형주를 보면 약간의 변화가 있죠.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의 변화가 있죠. 바로 요 약간의 변화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간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한 돈들이 저런 약간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 악재가 나오든 말든 하여튼 결과적으로 지수가 아니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들이 그 가치가 빵으로 가면 큰일 나요. 기관 투자자들도 그냥 직업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도 빵원이 되면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겠죠. 그럼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냥 끝장납니다. 다 끝장나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밀고 나가지는 못해요. 아무리 시장에 악재가 있어도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사람들의 일단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을 이용해서 중소형주를 가지고 개별 종목 장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우리는 시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주요 종목들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죠.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외국인들은 파는 가운데 보험, 투신, 연기금, 기타계 뭐 사모펀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죠?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잠시 정지해서 저 종목들의 목록은 일단 챙겨서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뽑아 봅시다. 자, 수급 분석을 한다는 게 뭡니까? 시장에서 돈 흘러다니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워 엑스레이의 기본 종목이라면 현재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 이상 되는 종목들을 기본 종목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최근에 산 종목들을 일단 살펴보자 이 말이죠. 중소형주 어떤 종목 사는지 우리가 보겠다 이 말입니다. 한번 뽑아 봅시다. 조금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723 종목 중에서 몇 종목을 사고 있는지 보니까 76개 종목을 이렇게 사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뒀어요. 이렇게 관심 종목 창을 하나 만들어 뒀는데, 자, 옆 파일에다가 넣고서 이제 분석을 해 봐야죠. 관심 포트폴리오 분석을 이용해서, 자, 이걸 넣고, 자, 최근 일주에 과연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샀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살펴보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에요. 세력화발 중심으로 쫙 넣게 되면은,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도 꽤 있죠. 외국인들도 기관들하고 같이 사고 있는 종목 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목록들, 지금 화면을 잠시 정지해서 여러분들께서 적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도 좀 내려 드릴게요. 자, 요 종목들 화면 정지해서 잠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등록한 종목들 저도 따로 관리를 하면서 장중 시향 분석 때 여러분들께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우리가 시장 수급을 쭉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이 좋지 않다. 그리고 최근 한 몇 년간 우리 주식 시장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지표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정치적인 상황이 주식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시기이고, 저런 정치적인 상황은 경제 지표와 달라서 예측 불가능합니다. 정치인들은 립 서비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주식 시장이 움직인다고 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시장이 화들짝 180도 바뀌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서 또 주식시장 주변에 나오는 뉴스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그 정치인들은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부동산으로 돈 벌었고, 청문회 때 살펴보니까 재산 내역 쭉 뽑아보니까 하나같이 정치인들은 다 부자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이 말이에요. 주식이나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하면서 왜 청와대 계셨던 분들께서는 뭐 부동산에 몰빵을 했느냐 이 말이죠. 그게 참 신기하죠. 부동산 사지 말라고 하면서 팔아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하는 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하루하루 등락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걔들도 돈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벌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수급의 변화가 약간 생겼는데, 바로 이 보험과 투신과 연기금과 사모펀드 같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기 시작하면서 개별 종목 정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런 돈의 흐름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런 개별 종목 장세에 조금 집중하는 게, 차라리 수급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다음 주에도 여전히 정치적인 상황을 봐서는 좋은 뉴스 나오기 힘들다. 차라리 우리는 뉴스를 싹 걷어버리고 돈의 흐름에 집중해서 돈을 쭉 따라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튼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악재를 대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세를 봤죠?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식시장 가치가 빵원이 되면 국민연금 관계자들 그냥 전부 다 모가지 날라가요. 그리고 정치인들 다 목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빵원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펀드 넣었던 거 전부 다 해지 다 해버리기 때문에 금융권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직장 다 잃어요. 나라 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가치가 빵원으로 수립하는 일은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서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없다고 보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들은 야금야금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수급 분석의 장점이 이겁니다. 시장의 뉴스를 봐서는 도저히 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주식 시장이지만은 기관들이 사고 있는 걸 포착했을 때는 왜 살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살까를 생각한다면 그게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됐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중소형주 다음 주부터는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달려봅시다. 이상입니다.